근데 되게 손을 많이 쓰시네요, 확실히. 죄송. 그러니까 제스처가 많으셔서. 맞아요. 확실히 직업. 네, 안녕하세요. 후포츠 아나운서 차화진입니다. 이번 스포츠X 숨겨진 이야기의 주인공은 국내 유일 청강학 전공 구민승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일 청각학 전공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프리미엄 청각 서비스 K-히어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구민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캐릭터가 많으시네요. 3가지로 나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크게는 제가 이제 청각장애 전문가, 두 번째로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크게 두 개 본캐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2개를 중점으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청각장애 전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청각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고요. 청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된 조금 오래되지는 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부에서 청각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청각학을 전공한 다음에 대학원 이후에 어떻게 보면 K-히어링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각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청각학 학문이 들어온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청각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됐던 것도 있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까 전에 청각장애 전문가라고 저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제가 청각장애 전문가로서 청각장애 아동들을 재활을 하게 되는 그런 청능 재활 프로그램을 대학원 과정 동안 진행할 일이 있었는데 발달장애랑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재활을 하고 나서 방학이 딱 지나면 이 친구가 살이 계속 막 욱 하고 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방학을 어떻게 보내길래 친구가 계속 살이 찌는 거지? 네. 또 궁금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청능재활 프로그램에 좀 스포츠적인 요소를 같이 섞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청능재활 프로그램에 좀 몸의 움직임, 예를 들어 걷다면 실제로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걸으면서 이게 걷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활동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 또 찾아보니까 특수체육을 전공한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어? 라고 해서 제가 2021년도 대학원 한창 공부하던 중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최초 청각장애 유소년 태권도 팀 지도사범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국내 최초잖아요. 네. 그 후임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청각장애 태권도 유소년 팀을 한국난청인교육협회라는 그 청각장애 학부모님들이 주로 되셔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청각장애 유소년 태권도 팀을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전주에서 오고요. 어떤 친구들은 인천에서 오고요. 어떤 친구들은 서울에서 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천안에서 모여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저는 태권도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왕복 거의 4시간씩 걸려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 친구들이 현재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서 제가 이 주말마다 천안으로 불러가지고 태권도 팀을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청각장애 유소년 태권도 팀은 잠정적으로 지금 쉬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2025년도부터 그 발달장애 태권도 팀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전문가로서 지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통인 것 같아요. 청각장애 아이들한테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청각장애 아이들을 지도하는 걸 넘어서 조금 더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스포츠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하면서 좀 청각장애 말고 다양한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게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장애 청년분을 만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 청년분한테도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나한테 물어봐 줬으면, 그러니까 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이렇게 스포츠를 지도해야 될 거야 라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게 불편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봐주는 그 소통만 잘 되면, 시각장애 청년분도 저한테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었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장애 청년분도 한번 물어봐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마.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죠.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비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장애인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네.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사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적극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사실 좋은 거는 지금 아무래도 장애 청년분들이랑 같이 스포츠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기 네.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스포츠를 저희가 통합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게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인지 아닌지도, 제가 그래서 좀 스포츠 활동들을 할 때 염두에 두는 것 중 하나는 저 혼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이분들도 저한테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장애 분들도 편하게 장애인 지도자분들한테 여쭤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도 하고 뭔가 차별 없는 그런 인간관계,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해서 후회됐던 순간 있으실까요? 사실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장애인 스포츠 쪽에 발을 들이고 나서 후회했던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가장 어려웠던 적은 한 번 있었어요. 뭐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스포츠 전문가이지만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세분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만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선수죠. 장애인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 분야도 있고, 제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들이랑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합 스포츠 쪽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스포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막 즐거워하시고 네. 재밌게 참여하시는데, 이 비장애인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을 할 때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어쨌든 스포츠 하면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움도 분명히 맞아요. 놓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비장애 청년들,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이 스포츠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지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민의 결과가 나왔나요? 그 고민의 결과는 저 혼자는 해결할 수 없다. 저 혼자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소통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합 스포츠의 매력을 하나로 말해 준다면? 꼭 우리가 너무 경쟁에 매이지는 않아도 될 수 있다 였던 것 같아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도 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스페셜 올림픽도 있거든요. 근데 스페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걸 막 등수를 강박적으로 매긴다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그냥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스페셜 올림픽의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우리는 보통 1등, 2등, 3등 하면 금, 은, 동 하고 끝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4등 같은 경우에도 리본 같은 거를 같이 수여를 해서 모두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페셜 올림픽의 좀 매력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확장해 본다라면 통합 스포츠라는 게 사실 저도 뭐 태권도를 했었다라고 했지만 태권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즐거움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즐거워서 그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서도 태권도를 즐겨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통합 스포츠 환경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소통하고 함께 뛰면서 그것으로도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매력인데요? 통합 스포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수요는 많은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봤을 때는 장애인 스포츠가 계속 수요들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스포츠 분야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장 큰 예시로 2018년도에 저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반다비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반다비 센터가 현재 장애인 체육회 그리고 범국가적으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은 우리가 장애인 스포츠라고 하면 좀 전문 엘리트 선수들 위주로만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반다비 센터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양성이 되고 한다라면 이 장애인 스포츠 분야도 충분히 생활 스포츠 분야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바람은 앞으로 장애인 스포츠 쪽이 더 생활 스포츠 반경이 더 확대가 되면 그만큼 생활 스포츠가 탄탄하게 밑받침이 돼줘야지 그 안에서 또 훌륭한 엘리트 선수들이 나올 거고, 그 엘리트 선수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도 패럴림픽이라든지 스페셜 올림픽이라든지 청각장애 올림픽, 데플림픽도 있거든요. 그 데플림픽에서도 더 우수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스포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 스포츠 왜 하죠? 재밌어서 또 그리고 운동?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즐겁게 흥미를 위해서 또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성취감. 내가 이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또 크게 얻을 수 있는 성취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스포츠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지 않게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K-히어링의 대표이시잖아요. 다른 보청기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게 있다면? 프리미엄 청각 서비스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청각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한 석사, 박사 수준의 전문가들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력검사부터 그리고 그 사후관리까지 굉장히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거나 데이터들이 그동안 관리가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셨던 데이터들, 청력검사 데이터들 다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현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2년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SK 쪽이랑도 같이 협업을 함께 하게 되면서 앞으로 프리미엄 청각 서비스의 좀 기준 그리고 그런 표준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 오늘 인터뷰를 보신 분들 중에서 나도 생활 스포츠 정말 좋아하는데 통합 스포츠라는 영역도 있구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합 스포츠라는 세상도 있으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민승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통합 스포츠 매력 느끼셨나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